지금 당신이 눈독 들이고 있는 그 싼 매물,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싸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회이거나 아니면 전 주인이 감당하지 못해 던진 폭탄이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황금알이라 부르던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족쇄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음악이 크고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아무도 청구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파티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 빈 술병들,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계산서. 부자들이 망하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 오를 때 올라탔다가 내릴 이유가 생겼을 때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버티고 싶어도 버틸 돈이 없고,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이 없는 상태. 이것이 제가 오늘 공개할 정화의 저주입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닌 그 잔혹한 구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는 싸 보이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틀에 하나꼴로 문을 닫고 있는 주유소들, 40억을 쏟아붓고 텅 빈 캠핑장 앞에 서 있는 사장님들,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장비를 10만원에 내놓으며 속을 태우는 사람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의 지인이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입니다.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던 그 자산, 과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올랐던 것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이것을 정상화가 유예된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다만 꺼지는 시점을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파티장의 조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음악이 가장 크게 울릴 때 가장 크게 베팅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진 뒤에야 자신이 어디 서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실질 가치와 기대 가치입니다. 실질 가치는 그 자산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입니다. 기대 가치는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기대 가치가 실질 가치를 압도하는 순간부터 그 자산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역사상 가장 비싼 5글자입니다. 네덜란드 튤립 버블 때도, 닷컴 버블 때도, 2008년 미국 부동산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틀렸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이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고점에서 축배를 든 사람들의 청구서는 언제나 뒤늦게 날아옵니다. 그런데 부동산보다 먼저 더 조용히 그리고 더 잔인하게 무너지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자들의 로망이라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상징이었던 그것, 지금 전국에서 이틀에 하나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당신 근처에 최근 문을 닫은 주유소가 있습니까? 한 곳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틀에 하나꼴로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장님 소리 들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줬던 그 자산이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경매시장의 유찰물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전기차가 주유소에 오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차를 덜 몰고 덜 씁니다. 수요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주유소가 무너지고 있는 것보다 주유소를 팔 수도 없고 폐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팔려고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이미 사양 산업임을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폐업하면 되지 않냐고요? 바로 그 순간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땅속에 수십 년간 스며든 기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오염이 주유소 사장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폐업 신청서 한 장을 내는 순간 법은 차갑게 물어봅니다. 땅은 정화하셨습니까?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수 있는 그 청구서의 실체, 다음 장에서 그 숫자를 정확히 공개합니다.
주유소를 팔기도, 버티기도, 폐업하기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 수천 명의 주유소 사장님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덫의 이름은 토양환경보전법입니다. 법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염된 땅을 정화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300평 기준 주유소 하나를 폐업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시설물 철거비만 2억 원입니다. 지하 탱크 제거와 배관 처리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토양 오염도 검사, 정화 공사, 사후 모니터링. 이 토양 정화 비용이 매 최소 5억에서 최대 8억을 넘습니다. 합치면 10억입니다. 폐업하는데 10억이 드는 겁니다. 파티장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려면 입장료보다 더 비싼 퇴장료를 내야 합니다. 안에 있으자니 음식도 없고 음악도 없습니다. 나가자니 통장이 바닥납니다. 이것이 수천 명의 주유소 사장님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비용이 영업 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업할 때는 부자처럼 보입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일부는 사실 미래에 내야 할 정화 비용을 미리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채가 땅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경매로 주유소를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매로 샀으니까 전주인 책임 아닌가요? 이 말을 믿고 낙찰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판결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샀으면 당신 책임입니다. 토양 오염 책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은 오염 원인자를 1순위 책임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원인자가 야반도주했거나 파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그 다음 순위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순간 당신은 그 건물과 함께 그 땅 아래 묻힌 오염의 의무까지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땅만 빌려줬다. 기름 장사는 임차인이 했다. 이 논리도 법 앞에선 힘을 잃습니다. 임차인이 도망가면 땅 주인이 독박을 씁니다. 실제로 이런 판결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몰랐다는 것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차갑습니다. 당신이 소유했다면 알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경매 시장에 주유소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을 보며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속에 청구서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사장님들의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현재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1%대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낮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24시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이 통장에 넣어두는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장님들은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폐업하는데 10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잔인한 경제적 덫의 구조입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버팁니다. 버틸수록 손해는 쌓입니다. 쌓일수록 폐업 비용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파티장에 갇힌 사람이 퇴장료가 없어서 빈잔을 들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주유소는 이제 자산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볼모로 잡는 인간 리스크입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폐업 비용을 모으기 위해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익이 아닌 생존을 위한 영업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언제부터 이 함정에 빠졌는지 알아채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의 저주는 주유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업종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덫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수십억을 쏟아부으며 황금알이라고 믿었던 그 사업, 지금 그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4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매출이 거의 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곳곳의 캠핑장 사장님들이 실제로 처한 현실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캠핑 열풍은 모든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예약은 6개월치가 꽉 찼고 주말마다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땅을 사고 시설을 올리고 화장실을 짓고 글램핑동을 올렸습니다. 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쌌고 일본으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텐트 대신 호텔을, 캠핑 의자 대신 선베드를 선택했습니다. 캠핑장 예약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40억짜리 시설이 텅 빈 채로 대출이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유행은 3년이면 끝난다. 하지만 파티가 뜨거울 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릴수록 귀는 더 닫힙니다. 영원할 것 같은 수요가 사실은 일시적인 대체 수요였다는 것을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에 알게 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의 비극은 외롭지 않습니다. 캠핑장 옆에서 똑같은 덫에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증발한 그 데칼코마니 같은 현상이 지금 전국 산속과 바닷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남들이 돈 번다고 할 때 뛰어드는 것이 왜 위험한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국 펜션 등록 업소 수는 약 2만 개였습니다. 2023년에는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4년 만에 50%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 여행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공급은 폭발했는데 수요는 제자리인 겁니다.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자는 극소수입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용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매출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은 사라집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객단가는 내려갑니다.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 적자가 쌓이고 비용을 줄이면 리뷰가 나빠지고 예약이 줄어듭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 전부터 경고해온 지식산업센터의 몰락과 정확히 같은 경고입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은 느리게 날아오지만 맞는 순간 치명적입니다. 처음엔 공실이 하나 생기고 다음엔 이자가 밀리고 그 다음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주변 시세를 끌어내립니다. 이 연쇄 반응은 스스로 가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폭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파편들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근마켓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한 시대의 끝이 찍혀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지금 어떤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0만 원이 넘는 캠핑 의자가 8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텐트가 25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호가하던 루프탑 텐트가 70만 원에 올라와 있고 아직도 팔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고거래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광기가 남긴 비명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 현상은 중요한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자산 버블이 꺼질 때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개인들이 헐값에 내놓습니다. 그 다음엔 사업자들이 폐업하며 내놓습니다. 그 다음엔 부동산이 흔들립니다. 캠핑 장비 시장의 지금 모습은 부동산 시장이 맞이할 미래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10분의 1 가격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그 장면, 낯설지 않으십니까? 한때 고부가 가치였다는 과거의 영광은 지금의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10년 전 매달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지금의 폐업 비용을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캠핑장 사장님은 2021년에 예약이 꽉 찼다는 사실이 지금의 대출 이자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가치만을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싼 매물, 과연 그것은 진짜 로또입니까? 아니면 전주인이 감당하지 못해 조용히 넘긴 정화 청구서입니까? 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이고 이유도 모른 채 덤비는 것이 도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파티가 끝난 뒤에 계산서가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